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V 정보마당 정유정입니다. 제가 방송도 하고 강의도 다니고 이렇게 있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제게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어디다가 투자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그 질문이 가장 좀 의문이면서 아마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별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만들어 보는, 여러분께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져볼까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먼저 부동산 여러분들이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저는 답은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오를 만한 곳에 투자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하나가 있죠. 도대체 어디가 오르냐 이런 걸 알아야 되겠죠. 자, 어디가 오르는지 이것도 간단하게 여러분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어디가 오르냐? 부동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부동산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죠. 이제 물론 우리나라가 이제 성장 발전이 아주 가파르던 시절에 그때는 대한민국 대부분 부동산이 올랐죠. 이때는 아무데나 꼽아둬도 하여튼 무조건 다 오르던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이제 어디가 더 오르냐, 덜 오르느냐 이런 거에 문제였지 요즘처럼 어디가 오를 것인지 안 오를 것인지 이런 문제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웬만한 투자는 다 일어나고 대한민국 오를 곳은 다 오르고 결국 요즘의 부동산 투자는 이제 그 오를 곳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내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어디가 오를 거냐? 그 오를 곳이 어딘지를 알기 위해선 이제 다시 기본부터 한번 생각을 차분히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부동산 오르는 곳은 보면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이유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개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우리 이제 서울의 강남 아파트 값이 좀 많이 올랐죠. 그 오른 배경도 보면요, 재건축이라는 바로 개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오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당연히 개발하면 인구 유입이 되겠습니다만 인구 유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부동산 투자 기초에서 말하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 우리 매일 듣지 않습니까? 이때 수요가 증가하고 거기에 따른 공급도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결국 공급의 증가는 부동산 가격, 지가를 상승시키게 될 거다 이 말인 거죠. 그렇다면 어떤 것이 개발을 하고 어떤 곳이 인구 유입이 많은 거냐 이런 지역을 이제 또 우리가 알아보면 되겠죠. 일단 사람이 모이는 곳이 되려면 돈이 돌아가는 지역이어야 사람들이 모이게 되겠죠. 돈이 돈다는 말은 이제 지갑을 풀 소비자들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 되는데 이제 저는 대표적인 곳이 바로 산업단지가 밀집한 지역이라면 바로 그런 지역에 해당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어떤 곳들이 대표적인 곳일까요? 거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그중 우리나라 대표 기업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삼성, LG, 현대 등등 이렇게 있겠죠. 이 기업들 중에서는요, 삼성, LG가 한 곳에 모여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평택이 바로 그렇죠. 아직도 공장 증축 계속되고 있고요. 단지는 계속 커지고 있고. 또 이 두 업종 보면은요. 반도체 하나는 또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첨단 산업 단지라는 겁니다. 업종이라는 거죠. 중국으로 이전할, 거기 가면 또 기술 다 뺏기니까 가지도 않을 계속 평택에 거주할 업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면 첫 번째로 꼽는 것이 사실은 평택을 추천을 합니다. 아마 이제 제가 평택 추천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이제 대부분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이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평택 지역을 이제 제가 투자 유망 지역으로 추천을 하고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평택이 삼성, LG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눈여겨보아야 할 투자 유망 지역들이 아주 여러 곳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이 면에서 시리즈로 나눠서 여러분에게 차분차분히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저는 평택을 크게 이제 세 개의 권역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1번이 삼성 LG가 있는 고덕 산업단지 권역. 그 다음에 팽성 지역의 단일 규모로 세계 최대의 미군 주둔지가 있는 캠프 험프리스 있는 팽성 지역. 그리고 중국과의 주요 교역항 역할을 하고 있는 평택항 권역. 이렇게 좀 저는 구분을 해보는 건데요. 이 세 개의 권역 이걸 뭐 사실 오늘 이 시간에 다 알아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팽성의 험프리스, 캠프 험프리스 인근 지역의 투자처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캠프 험프리스는 군사시설인데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왜 험프리스라고 했는지를 알아봤더니 1961년에 헬리콥터 추락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순직한 제6수송연대 벤저민 K 험프리스라는 준위가 있었답니다. 사망을 하셨는데 이분의 이름을 따서 1962년부터 캠프 험프리스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다고 하네요. 캠프 험프리스 이전에 대한 얘기들을 보면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부터 이 험프리스가 커진 건 아니고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4년에 YRP라고 하는 용산기지 이전 협정하고요,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 협정이라는 LPP라고 하는데요, 이게 체결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확장 건설이 되면서 이제 여기에 들어간 비용만도 무려 12조 원이라고 합니다. 요즘 미국 대통령께서 우리나라가 뭐 미군에 대한 부담 비용을 너무 적게 한다 그래가지고 뭐 참 말이 많았는데, 제가 봤더니 이 12조 원 중에서요 98억 달러, 약 한 11조 정도를 우리나라가 부담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면 아마 이 이야기 들으면 아마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자기들 좀 이익된 대로 이야기 하시겠죠. 자, 이런 이전은요 2021년까지 완료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이 험프리스 안에는 쇼핑몰도 있고 영화관 같은 어떤 편의 시설들도 있고요. 그 슈퍼짐이라고 하는 체육관이 있다는데요. 이 슈퍼짐이 미국 육군 체육관 중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는요, 뭐 미국 육군 교도소도 있고요, 뭐 주택도 있고요. 뭐 근데 이 주택들이 이제 한 148개 주택가 이제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캠프 험프리스에는 미군 군무원 등 종사자 및 그 가족을 포함해서 최대 이제 8만 5천 명까지 이렇게 정도가 이제 그 규모가 될 거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주택이 아까 제가 148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러면 거주 주택이 아마 좀 모자랄 것 같지 않을까 하는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험프리스가 있는 안정리 위주로 해서 뭐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렌탈하우스가 많이 들어가 있죠. 요즘은 이제 전역으로 많이 퍼져 있는데요.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 평택에 관심 있는 분들 가보시면, 평택에 가보시면 아직도 지금 굉장히 많은 미국 렌탈하우스들이 지금 건축 중입니다. 이제 뭐 그 외곽 지역들이 좀 많이 확대가 돼 있는데, 자, 이런 미국 렌탈 주택들이 우리가 이제 또 수익이 높은 임대형 부동산이라고 막 인기를 진짜 많이 얻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미군 렌탈 지역 이쪽을 평택할 때마다 한번 들려오는데요. 이때 느끼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이 많은 렌탈 주택이 과연 공실 없이 모두 다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데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한 이유도 이런 면들이 자, 우리 투자자들이 좀 알고 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내용에서 제가 방송을 만들고 있는데, 더구나 요즘에 방송 보시면 자, 뭐 얼마 전에는 뭐 미국 대통령하고 김정은이하고 뭐 내 스위치가 더 크다 뭐 이런 얘기 막 험악한 분위기까지 갔다가 요즘 분위기 보면 굉장히 좋죠. 뭐 일부 방송에서는 뭐면 좀 앞서가는 얘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감축이나 뭐 철수까지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자, 우리 렌탈하우스 투자해도 괜찮냐? 이런 걸 우리가 알아봐야 하고 여러분이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가지,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북한이 저는 하루아침에 바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분위기가 좀 좋아져서 미군이 좀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이 미군 렌탈 기계 그 큰 규모의 부대를 철수까지는 저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북한이 뭐 한 번 오락가락하기 한두 번도 아니고 북한의 태도가 언제 바뀔지도 모르겠고 또 뭐 분위기 안 좋아지면 미군도 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항상 변수는 있기 마련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더구나 이제 우리 수익형 부동산이 미국 렌탈 주택은 사실 좀 수익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건데 뭐 그렇다면 자 좀 잘만 고른다고 하면 철수는 안 할 테니까 잘만 고른다고 하면 자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 대신 잘 골라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그쪽에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 렌탈 전문가는 아니고 그래서 요즘 진짜 투자해도 좋을지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한번 이 평택의 진짜 전문가들 두 분을 모시고 시리즈로 이제 평택 미군 렌탈하우스 진짜 괜찮냐 뭐 이런 걸 좀 알아보는 그냥 파고드는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뭐 무조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단점이 있다. 뭐 사실 그 단점이 얘기해주고 어떤 주택들은 이제 미군들이 좋아한다 이런 주택들은 뭐 그런 주택이 어떤 거냐 뭐 이런 세부적인 얘기를 좀 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선택하는 폭을 좀 줄여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뭐 미군 렌탈 주택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뭐 미군 렌탈 주택 끝나면 뭐 그 다음에 이제 평택항 관련 얘기도 또 나눠보고 그리고 뭐 고덕 쪽에 삼성, LG 이쪽도 얼마나 투자성이 있냐 뭐 이런 것도 알아보고요. 하여튼 앞으로 평택을 쭉 알아보는 시간을 제가 좀 시리즈로 이렇게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가장 뭐 조금 핫한 지역이라 할 수 있죠. 사실 진짜 평택이요. SRT 역도 있고요.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시청 바라고요. 다음 시간부터 아주 디테일하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정보마당 정주영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